1683년 겨울 창덕궁 대조전에서 한 여인이 무당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명성 왕후 김씨인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의 병을 낫게 하려면 어미가 갓을 쓰고 호치마 차림으로 물벼락을 서야 하옵니다. 무당의 말에 명성왕후는 눈을 감았는데 42세의 국모가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아들 숙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후궁을 두지 않았던 왕의 아내, 권력을 손에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이 여인이 무속 신앙에 의지해 목숨을 걸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식의 후유증으로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궁 제도의 본질, 여성 권력의 양면성, 그리고 모성애라는 이름의 집착이 빚어낸 비극의 기록입니다. 실록에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후궁이 없었다는 사실, 명성왕후의 강한 성격, 홍수의 변이라는 정치 사건만이 남아있을 뿐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종은 정말로 한 여인만을 사랑해서 후궁을 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명성왕후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후궁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명성왕후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독특했던 부부 현종과 명성왕후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1641년 겨울 청나라 신양의 추운 감옥 같은 방에서 한 여인의 상고가 시작되었는데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지 4년째였고 세자빈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곧 아기씨가 나오려 하옵니다. 조선에서 따라온 늙은 상궁이 땀을 닦아주며 격려했지만 강빈의 얼굴에는 고통뿐 아니라 두려움도 서려 있었는데 이국 땅에서 낳는 아이가 과연 살아서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추운 방을 가득 채웠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기씨는 건강한 옥동자이옵니다. 소현세자가 방으로 들어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조선 땅이 아닌 이곳에서 태어났구나. 석철이라 부르리라.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 어떤 역경도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하고 말했는데 훗날 현종이 될 석철은 심양의 추운 겨울에 태어나 조선 왕자로서는 가장 특별한 출생의 낙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청나라 감시병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조선 세자에게 또 아들이 태어났다더군. 즉 저 인질신세의 자식이나 낳고 있으니 과연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리였고 강빈은 그 말을 듣고 아기를 더욱 꽉 껴안으며 내 아들아 너는 분명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왕자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왕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645년 석철이 5살이 되던 해 소현세자 일가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8년 만에 귀환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독살설이 파다했고 석철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겨우 5살의 나이로 아버지 어린 석철이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울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뒤따라왔는데 할아버지 인조는 석철의 아버지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석철의 어머니 강빈은 영모죄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석철은 고아가 되었고 어마마마를 어찌 끌고 가시나이까. 석철의 외침은 궁궐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는데 석철의 삼촌이 왕이 된 것이었고 석철은 이제 왕의 조카였지만 왕위 계승권이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효종은 조카를 죽이지 않고 대신 멀리 떨어진 궁궐에서 조용히 살게 했는데 석철은 그곳에서 외롭게 자라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인가? 10살의 석철은 밤마다 이런 질문을 품고 잠들었고 1651년 석철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51년 봄 창덕궁의 작은 정원에서 10살의 석철은 혼자 앉아 있었는데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에 떨어졌고 석철은 그것을 보며 쓸쓸히 미소 지으며 저 꽃처럼 나도 떨어져 사라질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왕자 마마, 그런 슬픈 생각은 마시옵소서. 석철이 고개를 돌리자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는데 단아한 얼굴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녀는 김육정승의 손녀 김씨라 하옵니다. 오늘 대왕 대비 마마를 뵈러 궁에 들어왔사옵니다. 김씨, 훗날 명성왕후가 될 소녀였는데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모두들 나를 피하는데. 석철의 물음에 김씨는 고개를 저으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사옵니까? 왕자 마마께서는 불쌍한 처지에 계실 뿐이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불쌍하다고? 감히 왕자에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왕자 마마께서는 부모님을 잃으시고 홀로 계시지 않사옵니까? 석철은 처음으로 자신을 동정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는 눈빛을 만났는데 그 눈빛은 또렷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김육정승은 나를 아끼신다고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왕자 마마께서 훌륭히 잘하실 것이라 항상 말씀하시옵니다. 두 아이는 그날 오후 내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석철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김씨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언젠가 왕자 마마께서 큰일을 하실 날이 올 것이옵니다. 소녀는 그렇게 믿사옵니다. 김씨의 말에 석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고 그 후로 김씨는 가끔 궁에 들어와 석철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아이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죽었는데 침을 맞다가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고 효종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18살의 세자 이연, 훗날의 현종이 바로 석철이었습니다. 아니, 석철은 세자가 아니었는데 효종은 자식이 없어서 석철을 양자로 들인 것이었고 석철아, 아니 세자 저하, 이제 그대가 조선의 왕이 돼야 하옵니다. 영의정 정태화가 석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8살의 석철은 멍하니 서 있었는데 부모를 잃고 버림받았던 자신이 이제 왕이 된다는 것에 과인이 왕이라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석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두려움과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고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는데 김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왕자 마마, 아니 전하, 소녀는 전하를 믿사옵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부디 두려워 마시옵소서. 석철은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1659년 6월 석철은 현종으로 즉위했는데 18살의 어린 왕이었고 즉위 2개월 후 현종은 김씨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과인에게는 그대밖에 없소. 과인의 곁을 지켜주시오. 전하, 신첩은 전하를 평생 모시겠나이다. 현종과 김씨, 훗날의 명성왕후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659년에서 1665년 현종 즉위 초반의 시간에 현종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그를 어린 왕으로만 여겼고 대왕 대비 조씨는 그를 손자가 아닌 양자로만 대했으며 유일한 위로는 왕비 김씨였습니다. 중전, 과인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오.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밤마다 현종은 왕비에게 자신의 둘을 털어놓았고 명성왕후는 그런 현종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 김씨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었는데 전하,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 심하옵니다.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셔야 하옵니다. 중전, 그것은 과인이 판단할 일이오. 하오나 전하, 우물쭈물 하시다가는 붕당의 싸움에 휘말리시게 되옵니다. 명성왕후는 총명했고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처음에는 현종도 왕비의 의견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성왕후의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1660년 현종과 명성왕후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훗날의 숙종이었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의 피를 이을 아들.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는데 심양에서 태어나 부모를 잃었던 자신과 달리 이 아이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아이의 길을 막지 못하리라고 다짐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1662년 조정에서는 예송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효종의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것이었고 현종은 이 논쟁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기 어려웠는데 그는 효종의 양자였고 그의 정통성은 이 논쟁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서인의 손을 들어주셔야 하옵니다. 명성왕후가 현종에게 속삭였는데 그녀의 친정인 청풍 김씨는 서인과 가까웠습니다. 중전, 그것은 과인이 판단할 일이오. 중전께서는 궁궐 일이나 돌보시오. 저하,
명성왕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종은 고개를 돌렸고 왕비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왕비이지만 왕이 아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집요하게 권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665년 현종은 여전히 후궁을 들이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계속 상소를 올렸지만 현종은 거부했습니다. 전하, 왕실의 대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후궁을 들이셔야 하옵니다. 과인에게는 중전이 있어 그것으로 충분하오. 신하들은 물러갔지만 뒤에서 전하께서 중전을 너무 아끼시는 것 아니오? 아니오. 중전 마마의 성정이 강하여 후궁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오. 쉿,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찌하려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런 소문을 다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후궁이 들어오면 내 아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종은 정말로 명성왕후만을 사랑해서 후궁을 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명성왕후의 강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자란 현종이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조선의 다른 어떤 왕과 왕비와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1669년 현종 10년에 궁궐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임평대군의 셋째 아들 복선군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이었고 고변자는 다름 아닌 궁녀였는데 그녀는 복선군과 궁녀가 간통했고 영모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하, 이는 중대한 영모이옵니다. 즉시 조사하셔야 하옵니다. 명성왕후가 현종에게 강하게 말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현종은 고민에 빠졌는데 복선군은 임평대군의 아들이었고 임평대군은 현종의 큰아버지뻘 되는 왕족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겠소? 전하, 궁녀가 감히 거짓으로 고변할 리 없사옵니다. 반드시 조사하셔야 하옵니다. 명성왕후의 재촉에 현종은 조사를 명했고 조사가 시작되어 복선군과 궁녀는 잡혀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네가 복선군과 간통했느냐?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궁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고 복선군도 과인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이다. 이는 모함이옵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하게 문초하시옵소서.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라고 했는데 고문이 시작되었고 궁녀와 복선군은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옵니다. 혹시 누군가의 모함이 아니오니까 조심하시오. 중전마마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소. 라는 말들이 나왔고 결국 현종은 복선군을 무죄 방면했는데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수의 변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명성왕후는 제2의 문정왕후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을 죽인 왕후였고 명성왕후도 아들 숙종을 위해 왕족을 모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전에서 현종과 명성왕후는 마주 앉았는데 중전,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소? 현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와 세자 저하를 위해 한 일이옵니다. 그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과인은 아오. 모함이 아니옵니다. 복선군은 분명 위험한 인물이옵니다. 훗날 세자 저하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사옵니다. 중전, 현종이 소리쳤지만 명성왕후는 물러서지 않고 전하께서는 너무 선하시옵니다. 하오나 이 궁궐은 전쟁터이옵니다. 방심하면 우리 아들이 위험해지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인의 아들이 아니라 중전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요? 현종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성왕후는 잠시 말을 잃었다다. 전하, 중전, 앞으로는 정사에 간섭하지 마시오. 이것은 과인의 명이요. 현종은 그렇게 말하고 침전을 나갔습니다. 명성왕후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내 아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수의 변 이후 현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는데 현종은 여전히 후궁을 들이지 않았지만 명성왕후와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졌고 명성왕후는
더욱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1670년에서 1675년, 현종 11년에서 16년까지의 시간에 현종의 치세는 평화로워 보였는데 큰 전쟁도 없었고 나라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조정은 끊임없는 붕당의 싸움으로 들끓었습니다. 서인과 난인의 대립, 노론과 소론의 갈등, 현종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는데 전하,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 주셔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서인의 주장이 옳사옵니다. 신하들은 매일 상소를 올려 자기 당파의 주장을 펼쳐 현종은 지쳤는데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과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 밤마다 현종은 이런 한탄을 했고 명성황후는 그런 현종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하, 너무 괴로워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중전, 과인은 왕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시옵니다. 명성왕후의 위로에 현종은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홍수의 변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였는데 정치적으로는 거리가 생겼지만 사적으로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현종은 명성왕후에게 자주 선물을 보냈는데 중전을 위해 준비한 것이오. 중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오. 전하, 감사하옵니다. 명성왕후도 현종을 위해 직접 옷을 지어 올렸는데 전하, 이 옷을 입으시고 건강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 사이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는데 전하께서는 중전 마마만을 보신다지? 그러하다네. 후궁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우리 같은 백성들도 첩을 두는 세상에 왕께서 한 사람만을 지키시다니. 백성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여겼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는데 중전 마마의 성경이 강하여 전하께서 후궁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네. 중전 마마께서 궁중 권력을 꽉 쥐고 계시지. 전하께서는 온순하시지만 중전 마마께서는 무서우시다네 라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런 소문을 다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강하다는 것이 왜 나쁜가? 여자는 약해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674년 숙종이 14살이 되었는데 이제 곧 관례를 치를 나이였고 명성왕후는 아들의 교육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세자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 예, 어마마매. 붕당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라. 왕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 어마마마. 숙종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가끔은 숨이 막혔는데 어마마마, 수호자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세자이다. 평범하게 살 수 없다. 명성왕후의 단호한 목소리에 숙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종은 아들과 아내의 관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중전, 세자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마시오. 전하, 새 훗날 왕이 될 사람이옵니다. 엄하게 가르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아직 어리지 않소. 조금 더 편하게 지내게 해주시오. 전하, 전하께서는 너무 부드러우시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옵니다. 라고 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자주 엇갈렸지만 결국 명성왕후의 뜻대로 되었는데 현종은 왕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명성왕후에게 밀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랜 세월 함께하며 생긴 습관이었을까요? 현종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1683년 가을 궁궐에 비상이 걸렸는데 22살의 숙종이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진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고열로 쓰러지셨사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숙종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현종과 명성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세자야, 정신을 차려라. 아비가 여기 있다. 아들아, 제발 눈을 떠다오. 하지만 숙종은 의식을 잃은 채 신음만 할 뿐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절망했는데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저하,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세자가. 명성왕후는 처음으로 현종 앞에서 무너져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전, 정신을 차리시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오. 현종이 명성왕후를 일으켜 세웠지만 현종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숙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명성왕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몰래 무당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세자를 살릴 방법이 있느냐?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듯 몸을 떨며 어미가 갓을 쓰고 호치마 차림으로 물벽을 서야 하옵니다. 그래야 세자의 병이 낫사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벼락을 그러하옵니다. 한겨울 찬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며 기도하셔야 하옵니다. 명성왕후는 망설였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리하겠다. 그날 밤 명성왕후는
궁궐 뒤편 우물로 가서 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얼음장 같은 겨울 공기에 몸을 떨며 세자야 어마마마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적셨고 명성황후는 비명을 삼키며 다시 물을 길어 한 번, 두 번, 세 번 밤새도록 명성황후는 물벼락을 맞으며 하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들만은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녘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명성황후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중전마마 상궁들이 급히 달려와 명성황후를 부축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숙종의 병이 나았는데 전하, 세자 저하께서 깨어나셨사옵니다. 정말이냐? 현종과 명성황후는 급히 숙종의 처소로 달려가서 세자야, 아바마마, 어마마마 약한 목소리로 부모를 부르는 숙종을 명성황후는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다 다행이야, 네가 살아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자신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는데 물벼락의 후유증으로 그녀는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중전, 몸을 추스르시오. 약을 드셔야 하오. 전하, 세자가 살았으니 신첩은 이제 여한이 없사옵니다. 명성황후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후 명성황후의 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683년 11월 명성황후 김씨는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중전 현종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고 어마나마 어마마마 숙종도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갔는데 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로 말입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난 후 현종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중전 매일 밤 현종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후궁을 들이자고 상소를 올렸지만 전하, 중전 마마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후궁을 들이셔야 하옵니다. 현종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과인에게는 중전밖에 없었소. 이제 와서 다른 여인을 어찌 드리겠소. 전하, 물러가시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현종의 단호한 명령에 신하들은 물러갔고 현종은 명성황후의 영정 앞에 매일 찾아가 절을 올리며 중전, 과인은 그대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그대는 과인의 유일한 사람이었소 라고 말했는데 현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종은 아버지의 슬픔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는데 아바마마야, 너무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세자야, 너는 어마마마를 닮았구나. 강하고 똑똑하지. 아바마마, 네 어마마마는 강한 분이셨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단다. 현종은 아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내 어마마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지. 소자도 어마마마를 사랑하옵니다. 그래, 네 어마마마의 사랑을 잊지 말거라. 하지만 현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고 말했는데 숙종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74년 현종은 병에 걸렸는데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기력을 잃은 현종은 결족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674년 8월 현종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세자야, 이제 네가 왕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바마마. 숙종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현종의 장례식 날 백성들이 모여 울었는데 전하께서는 선한 분이셨네. 후궁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중전 마마만을 사랑하셨다지. 그런 왕은 다시 없을 것일세. 백성들은 현종을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현종은 그렇게 갔는데 심양에서 태어나 부모를 잃고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한 사람만을 사랑한 왕으로 말입니다. 현종과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기록으로 남았는데 후궁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왕,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현종이 명성황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심양에서 태어나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현종에게 명성황후는 유일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성황후의 강한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궁중 권력을 꽉 쥐고 있어서 현종이 후궁을 드릴 수 없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예송 논쟁으로 현종의 정통성이 흔들리던 시기에 후궁을 들여 분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현종은 명성황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명성황후는
현종을 아꼈지만 그녀의 진정한 사랑은 아들 숙종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도 단순한 권력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것은 고독, 의존, 책임, 그리고 운명이 뒤섞인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현종이 죽은 후 숙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그는 수많은 후궁을 두었고 장희빈, 인현왕후, 숙빈, 최씨 등 숙종의 치세는 후궁들의 쟁투로 점철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는데 후궁이 없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가장 많은 후궁 때문에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명성왕후의 강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숙종은 여러 여인들에게 의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종과 명성왕후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후궁이 없었던 유일한 왕과 강한 왕후의 이야기 감명 깊으셨나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록 속 인물들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현종과 명성왕후는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에게 의존했을 뿐일까요? 명성왕후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사랑한 어머니였을까요? 현종은 약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온유한 군주였을까요? 정답은 없는데 다만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집착했던 평범한 인간들인데 다만 그들은 왕과 왕비라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고 이 질문들은 조선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